사건의 진실이 뭔지 모르겠네. 점점.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좀 준비를 하셔야 되죠. 점점 근데 갈수록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예측 우리 한번 방송했을 때 네, 그때 좀 우려했던 게 하나씩 뭐 네, 지금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즉 국정원 네, 내에 국정원 정식 업무로 네, 대선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에 대해서 댓글을 올리는 이제 팀이 있고 그중에 팀원 한 분이 바로 그 부회장님은 이제 감금되었다라고 네, 맞아요. 생각하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진짜. 그 네, 여성분 이었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지금 계속 댓글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예, 여하튼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니고 그래서 구정 지나고 국정원 여중원 그 사건 얘기 한번 네, 다시 해주세요. 한번 털어보죠. 네, 예, 그거 예. 뭔지를 저는 지금 헷갈려서 네. 여하튼 이것이 어느 쪽이 진실이건 간에 책임을 져야 되는 쪽은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여튼 근데 가장 핵심은 개인이 한 것이었느냐, 국정원이 한 거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한 업무의 거냐. 일환으로 한 것이냐, 그게 이게 이제 매우 문제죠. 중요해지는데 네, 네. 그 부분은 국정원에서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계속 미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여러 가지 드러난 정황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정식 업무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튼 구정 다음에 때 얘기하도록 하죠. 구정 때 예. 자료를 좀 찾으셔갖고 예. 우리 구정 직후에 그 얘기를 한번 다시 좀 예. 힘들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저작권법 네.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미진하게 끝났어요. 뭐 미진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하고 네, 싶은 하다가, 얘기들이 네네. 자꾸 더 많이 네네.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회장님 호기심이 많으셔가지고 이것저것 아니, 많이 왜냐면 예. 그 저작권, 뭐 초상권, 상표권 등등 뭐 이런 네. 것들 사실 저도 굉장히 헷갈려요. 네. 전 요즘은 어떠냐면요. 그 논문 표절 저는 그것도 좀 굉장히 헷갈리는데 저번에 그 이제 정치인들이 특히 논문 표절로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때 그랬더니 언젠가 어떤 국회의원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더러 그까지 박사기는 받아갖고 귀찮게 저렇게 자꾸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논문 표절, 뭐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등등이 다 헷갈리는데 오늘 이제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뭐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네네, 한 저작권. 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 것은 제가 이 대중들이 쉽게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초상권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문화상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스스로 창출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그래서 요즘 프로슈머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상황에 이제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쉽게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법들을 좀 익히실 수 있도록 네. 책을 몇 년 전에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네. 상표권, 기타 등등이라고 해서 네. 실제 재판에 계류됐던 네.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이 뭐 저작권 침해라고 그 재판에 계류된 그 사진, 네. 또 영화가 뭐 저작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재판에 계류됐다고 하면 그 영화의 한 구체적인 장면들, 사례. 이런 네. 거를 제가 좀 그 구체적인 포착을 사례를 해가지고, 보면 더 쉽겠네요. 캡처를 해가지고 네. 제가 책을 써놔서 네. 거기 이제 사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각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구나, 이 정도 명예훼손이 아니구나라고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실려 있는 뭐 자료도 오늘 조금 좀 보여드릴 거고요. 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 얘기부터 네.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 표절 또 얘기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첫 번째는 이 저작권이 보호하는 게 어떤 아이디어나 사상이나 이런 걸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네. 표현 방식을 보호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발한 것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표현된 표현 방식을 보호하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의류 디자인, 옷 디자인이나
또는 글자 디자인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는다. 이제 네. 이런 말씀을 근데 드렸었는데. 상표권으로는 보호를 받죠. 예를 들어서 샤넬을 똑같이 만들면 그렇죠. 짝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상표권. 짝퉁의 중에 상표를 이제 복제하는 것은 그건 상표권 침해이기 때문에 네. 그건 이번에 별도로. 그 박근혜 당선인이 들은 때 네. 호미가라는 뭐 한국 명품이었다고 그랬다가 네.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요? 그러면은 상표권 침해인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뭐 명품의 상표를 똑같이 베꼈으면 상표권 침해인데 디자인만 똑같이 했으면 네. 상표를 베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디자인만 거기다가 남게 이제- 디자인만 남게 되는데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를 안 받기 때문에 네. 그건 괜찮아요. 어떤 권리 침해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가방은 호미가라고 안 붙어 있고 다른 레테르를 붙여도 그건 괜찮죠. 괜찮은 거군요. 괜찮죠. 아,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건 상표권 문제고 예. 옷과 이런 것들은 예.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카피했을 적에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발하고 유용한 것 이런 것들은 특허로 보호받아야 된다. 네, 저작권이 기발한 아니라. 것들. 기발한 그래서 한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준비된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 보여주세요. 이거 블록 게임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 이거 잘했는데. 한번 게임의 규칙을 잘 살펴보시죠. 네. 괴물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네. 지금 저 사람이 이제 그 게이머가 통제하는 그 캐릭터겠죠. 네. 폭탄을 놓고 다니고 네. 폭탄이 그 벽을 네. 부수고 음흠. 그래서 이제 더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이제 더 돌아다니면서 이제 괴물들을 폭탄으로 잡는 이제 이런 게임입니다. 네네. bomberman이라는 게임이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영상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영상은 넥슨.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아마 지금도 네. 출시되고 있는 그 게임일 텐데 그 게임 영상은 제가 게임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진 않고 네. 홍보 영상인데 홍보 영상에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패스트 포워드 해주시면 크레이지 아케이드. 크레이지 네, 아케이드. 크레이지 아케이드 아케이드. 게임이군요. 너무 갔다. 저기 여기 아니. 자 잘 보세요. 네. 비슷하네요. 네네. 지금 그 잠깐만 장면 말이죠? 보셨는데 비슷하네. 그 아까 그 블록 게임하고 요 예.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네. 물풍선을 갖다 놓으면 그 네. 물풍선이 터지면 네. 그 벽이 또 역시 부서집니다. 전 네. 커피 같은데요? 그래서 그 게임의 규칙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 두 회사 사이에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넥슨이라는 회사는 큰 회사잖아요. 네네. 그 아주 앞에- 큰 회사죠. 지금 네. 최대 회사죠. 최대 회사. 한국에서. 앞에 회사는 조그만 중소기업이었었나 보죠? 뭐 기업의 그 당시 사건 당시에 이제 기업의 규모는 또 알 수는 없고요. 네, 네.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네, 네. 분쟁이라서 네.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없다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네. 이 게임의 그 규칙은 네. 이것을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격자로 게이머가 움직이면서 또는 격자로 게이머가 통제하는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폭탄을 놓고 다니고 그 폭탄을 터트려서 벽을 무너뜨려 가지고 더 활동의 자유를 얻고 그러면서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뭐 괴물이랄지 뭐 열매랄지 이런 걸 따면서 점수를 딴다. 네. 이 컨셉 자체는 기발하다. 이거 아주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아이디어다. 그렇죠. 그거는 처음에 만들기는 어렵죠. 이거는 특허로 보호해야지 이것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럼 판결. 그때 그러면 특허로는 보호가 됐나요? 특허는 이제 신청을 해서 등록을 성공적으로 등록이 돼야 이제 비로소 보호가 되죠. 근데 그 회사가 그럼 특허 등록을 안 했었나요? 특허 등록을 안 했으니까 저작권 소송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특허와- 그러면 참 네. 큰 회사한테 저걸 카피당하고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네요. 지금 어느 회사가 큰 회사인지는 제가 지금 아마 말씀 안 넥슨이 더 드렸기 때문에 크겠죠. 아니 그 당시에는 그 이렇게 게임 산업이 발전하는 온라인 게임 산업이 발전하는 뭐 초기였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렇게 좀 기발한 게임의 네. 경우에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건 아니다. 아니다. 받으려면 특허로 받아야 된다. 특허로. 그 말씀 네. 드리고 싶고 네. 또 그러니까 하나 그 이제 기발한 걸 발견을 했으면 자기가 음. 했으면 반드시 특허를 딱. 근데 그 특허를 안 하는 이유가 특허 한 건 한데 뭐 1,000만 원이고 뭐 그렇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조선업들이. 왜냐하면 특허는 어떤 그 많은 사람들한테 특허의 하나의 그 저작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요건, 특허만 있는 요건이 뭐냐면 유용성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돼야 돼요. 네. 사람에게 실제로 물리적 도움을 주는 이런 아이디어는 널리 퍼뜨려야 되는데 그거를 퍼뜨리지 못하도록 딱 막는 게 특허거든요. 네. 그래서 발명자만 20년이라는 어떤 한정된 기간 동안 그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네. 해주는 게 특허기 때문에 아무나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그런 그래서 아이디어인데 특허- 그걸 자기가 발명했다고 하지만 그 발명도 그때까지 딴 사람들의 어떤 성과물에 기초해서 발명을 한 거일 텐데 그건 이제 자기 거라고 독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간도 한정돼야 되고 조건이 좀 엄격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특허 심사가 엄격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합의가 비용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좀 든다고 뭐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은 등록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작권은 자기가 창작을 하는 순간 아, 저작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아름다운 표현을 우리 사회가 보는 것과 많은 사람들에게 물리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예가 이것도 이제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작물이라고 해서 그 무조건 못 쓰는 게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허락 없으면 못 쓰는 게 아니라 허락이 없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리 중에 하나가 제도 중에 하나가 공정이용이다. 그래서 공정이용은 뭐냐면 어떤 저작물이 있으면 그 저작물이 전달하려고 했던 그 감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사람이나 그걸 향유하는 사람이 전달하려는 감흥인데 그 감흥과 완전히 새로운 감흥, 완전히 다른 감흥을 창출하는 다른 저작물을 만들고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가요? 한번 보시죠 영상을.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조금 자 우선 타이틀만 보시고 패스트포워드 해주죠. 차태현 씨가 나오고 이게 저기랑 똑같은데요? 김선아 씨가 나오고 이거 그 왜 그 뭐지? 손가락 이렇게 하는 그 영화 박영기 씨가 나오고 잠깐 보세요. 네. 비슷해요. 우선 영화 자체가 뭐랄까 좀 코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예, 해피에로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영화고요. 이제 지방 도시고 네. 여기에 이 순경으로 일하는 그 차태현 역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이 뒤에 이제 장난을 거는 사람들이 이제 동네 깡패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시비를 붙다가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 이제 좀 패스트포워드 해보시죠. 예, 됐습니다. 여기. 이제 동네 깡패들의 두목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소리 좀 이제 키워주세요. 순경이야. 그냥 귀엽게 봐주자. 귀엽게 봐주기 뭘? 소리 좀 켜주세요. 동네 깡패 두목이 뭐 하고 있는지. 아령하고 있네요. 네, 아령을 하고 있는데 뭘 하면서 아령을 들고 있는 장면이죠. 테레비에 뭘 하고 있나요? 형님은 저런 밍숭밍숭한 영화가 뭐가 재밌다고? 겨울 아니냐 임마. 이게 아마 소리 나가는데 저희만 못 듣고 있는. 허전하면 자기만 허전하나. 네. 이거 기억하세요? 이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이거 설국인가 아니에요? 아니 설국 아니고 저기 데스까? 러브레터.
아 러블레터.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영화 아닌데도 몇십만이 이 자식은 들어서 온천파 두목 그쵸. 방송. 네. 저 영화 봤는데도 까먹었어요. 18년 전 펄펄 끓는 물속에 나를 집어던진 비교적 그 성공했던. 깡패는 예, 됐습니다. 네네. 어, 그러니까 영화 중에 저 그 그렇죠. 러브레터를 차용한 거죠. 그쵸. 네, 지금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러브레터 제작사 측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저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왜 괜찮을까요? 어찌됐든 타인이 만든 저작물을 지금 복제를 한 건데 타인이 만든 저작물을 그대로 따가지고 지금 저기 해피에러 크리스마스 필름에 얹은 거잖아요. 네. 네. 왜 괜찮을까요, 저건? 글쎄 그냥 뭐 영화라는 게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영화. 아 이미 상영됐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우선 러브레터는 무슨 영화인가요? 에로 영화죠. 멜로 영화죠, 멜로. 멜로란 네, 말씀을 하시려고 그치? 했던 것 같아요. 네, 멜로 영화고. 네. 해피에러 크리스마스는 무슨 영화일까요? 에로 크리스마스? 해피에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건 에로 영화인가요? 코미디 영화. 코미디 영화. 코미디 네. 영화. 네. 그래서 전달하려고 하는 감흥이 완전히 다르죠. 네. 네. 아, 여기서는 좀 아까 그 주인공 박영규 씨가 네. 좀 웃기는 코미디로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 그쵸. 약간 코믹하게 표현이 됐네요. 깡패 두목이면 네. 뭔가 좀 힘써야 되는데 그 멜로 영화를 보고 눈물을 찔끔찔끔 마초스러워야 되는데 마초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러브레터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렇죠. 네. 그 러브레터를 원래 본 사람들은 슬픈 감정이 그쵸, 죽은 애인에 대한 그 네. 애절한 사랑을 연상하겠지만 딱 저걸 보면서 완전히 다른 감정을 감흥을 느끼게 느낀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건 새로운 창작물로 봐서 저런 경우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예, 예. 로 판결이 됐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새로운 창작물이다. 그렇죠. 아니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저게 저작권법에 걸릴 뻔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에로 영화를 죄송합니다. 멜로 영화를 말이 씨가 돼가지고 똑같은 멜로 영화를 네. 그러니까 멜로 영화를 만들면서 다른 멜로 영화의 장면을 똑같은 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쓴다라거나 또는 설정을 똑같이 한다라거나 그 동영상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하튼 에로물을 코미디물로 차용해서 전혀 다른 감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창작물이고 네.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맞습니다. 내렸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역시 법 공부는요 그 판결 갖고 네. 공부를 해야 쉬워요. 실제 보게 된 그렇죠. 실물을 보게 되니까. 네. 또 어떤 거가 있나요? 그래서 저기까지 복습했던 복습, 거고 네. 지금 이제 세 번째 저작권에 대해서 좀 그 시청자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네. 저작권은 영어로 카피라이트죠. 그 카피라이트. 카피라이트. 그래서 복제할 권리만 보호하는 겁니다. 복제. 왜 복제할 권리만 그러니까 복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창작자만 갖도록 해주는 게 그게 저작권. 뭐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어서 그 다음 창작을 더 하고 이렇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지적재산권 보호 비슷한 거죠 이쪽에. 그렇죠. 지적재산권 전체가 그렇죠. 네. 그런 지적 활동, 즉 뭘 발명한다라거나 뭐 그 예술품을 네. 만든다거나 네. 이런 거는 공적으로 그 널리 이로운 일이라고 사회가 판단을 해서 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도록 네. 그 이득을 좀 보장해 주자라고 해서 만든 게 지적재산권이고 네. 이게 이제 뭐 상표권은 또 조금 다릅니다만 어찌됐든 그 저작권과 특허가 그런 거고 이 저작권의 경우 그 복제만 이제 그 독점권을 보호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책이 한 권 있는데 책 한 권을 뭐 제가 사가지고 집에 가서 뭐 제 가족들하고 뭐 이제 읽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거를 제가 복제를 하게 되면 책 한 권이 저희 집에도 있고 복사하면 안 돼요. 남의 집에도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남의 집에 가 있으면은 그 가족들은 또 안 사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요즘 왜 대학에서 왜 원서 막 카피하잖아요. 그거 찾으자면 걸려요.
그거 괜찮기도 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예. 그거 걸린다고 막 그러던데. 어쨌든 기본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저작물을 그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기반을 자꾸 넓히는 거거든요. 복제를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네, 복제를 네, 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책을 안 사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저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겠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복제는 네. 금지하는 건데 복제 말고도 이렇게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기반을 넓히는 행위들, 그러니까 상영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상영이 이제 일종의 전시인데 크게 띄워가지고 한 수백 명이 같이 보도록 한다거나 이것도 이제 물리적 기반 넓히는 거고 그 향유의 물리적 기반을 또 방송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게 네.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네.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리적 기반을 넓히는 거 이것만 저작권 침해인 거지 실제로 향유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즉 뭐냐면 불법 복제 DVD 있잖아요. 네. 그거 뭐 영상 같은 데 가면 살 수 있죠. 네. 사서 보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네. 그죠. 만들어서 판 사람은 잡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복제를 하는 순간 그건 저작권 침해죠. 그거 안 팔아도 복제하는 순간 저작권 침해인데 그렇죠. 보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 그거 사는 것도 괜찮아요? 사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됐던 게 예를 들어서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해서 네. 인터넷으로 뭐 어떤 그 저작물, 어떤 동영상을 볼 때 어떤 경우 자기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틀어서 보기도 하는데 네, 맞아요. 어떤 경우는 그냥 한번 보고 없어지는 네. 때가 있죠. 네. 그래서 한번 보고 없어지는데 그게 과연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 이런 분쟁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파일이 동영상 파일이 컴퓨터에 남아야 그 어떤 그 파일을 갖다가 또 딴 데 카피를 해서 딴 사람이 또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해당 동영상을 돈 주고 안 사보려고 하게 되겠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저작물을 향유하시는 물리적 기반이 넓어져 가지고 동영상 제작자의 어떤 그 이득을 잠식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현상이 이렇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크게 쉽게 얘기를 하자면 네. 처음에 자기의 지적 활동으로 어떤 색상물을 만들었을 네. 적에 그것을 갖고 그 사람이 밥 먹고 살기 편하게 네. 해주는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건데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것을 훔쳐서 지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저작권법 아닌가요? 도움이 되든 저작권법 현재는 도움이 되든 안 되든 하여간 저자의 그 자기가 돈을 벌든 안 벌든 설사 무료로 보여줬다 하더라도 무료로 보여줘도 그 창작자가 그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뺏기만 해도 그렇죠. 창작자의 그게 수입을 정확한 잠식하면 거예요. 저작권 침해로 예.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아까 책 원서 요즘 대학에서 예. 원서 교수님 거 전부 다 카피해서 공부하거든요. 예. 그거 걸려야죠. 어, 왜냐면 안 그런데 그랬으면 우리나라는 원서를 다 사서 봤을 거 아니에요. 자, 원서는 다 카피하는데. 창작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하는데 네. 또 뭐가 우리 사회는 좋은 일이라고 해서 보호를 하려고 하냐면 교육도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보호를 하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교육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예외가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마련되죠. 그럼 뭐 교과 참고서 다 카피해도 돼요? 참고서는 그러니까 학교 교육 목적. 그러니까 참고서까지 다 포함시키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교과서 국어 교과서 교과서에 나눠줘도 돼요? 그러니까 우선 교과서 보시면 교과서에 보면은 국어 책에 보면은 그 황순원 씨 소설 뭐 누구 시 이런 것들 다 실려 있죠. 네, 네. 그 작가들 허락을 다 받았어야 될까요? 안 당연히- 받아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 교육의 목적이니까. 학교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학교 교육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가면서 저 질문 하나 해주세요. PSS2232분이 보내신 질문인데요. 다른 사람 책에 단 한 달락을 쓰고 나의 의견으로 나머지 책을 전부 다 만들었다. 그러면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이건 이제 공정이용 문제인데요. 네. 네, 공정이용 문제인데 저작권 침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한 달락만 썼으니까? 한 달락을 쓰고 나의 의견을 나머지 채웠다고 하는데 그 의견이 네. 그 의견이
끌어다 쓴 한 단락에 관한 논평이었으면 그런 경우는 새로운 창작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네, 근데 요는 이제 그렇게 뭐 출처를 밝히다거나 또는 그것을 출처 밝히는 건 이제 그건 네, 표절 그건 문제고 표절, 저작권 네, 침해하고는 출처 다른 문제고. 또는 이제 예, 예. 밝혔다거나 또는 이제 그분의 것을 그 논평 어떤 분의 예컨대 무슨 어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내가 이렇게 크리틱한다. 이렇게 해서 쓴 새로운 창작물이 아니고 그 사람 거가 마치 내가 쓴 것처럼 그냥 전체 문단에 싹 들어갔어. 그건 표절. 그건 아무리 적게 따왔어도 표절.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네, 저작권 표절. 침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내가 쓴 것처럼 해는 거. 그렇죠. 그건 표절이다 이거.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많이 쓰고 네. 그거를 양을 들이고 허락도 안 받았다면 그러면 저작권 침해까지 한 거고 그 양이 적고 네. 양이 적고 자기 것처럼 속였어요. 속였다. 그게 지금 그러면 표절만 그럼 표절만 한 거예요. 표절. 그럼 표절이 저작권 침해보다는 좀 죄가 약한 건가요? 표절은 죄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왜 청문회에서 다 걸려요? 그거? 그건 이제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아 죄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아니 근데 많은 그 분들이 표절하면요 박사 논문 취소해야 돼요. 박사학위 받았다가도 그러니까 취소되고 그건- 이번에 유럽에서 네. 한 분이 어떤 그 유력 정치인이 표절한 것이 밝혀져서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그건 뭐 매년 나오고 있죠. 그 예. 학자 본인을 예를 들어서 내가 장관이 될 때 네. 학자라는 어떤 크레덴셜로 학자라는 어떤 한 개인적인 성과에 기반을 해서 장관이 됐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성과가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의 결과물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장관 물러나야 됩니다. 아, 그 표절은 도덕적인 문제군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럼 네. 지금 단 한 단락을 쓰고 나의 의견으로 나머지를 채운 채 네. 이것은 그것이 비평이나 등등을 위한 새로운 창작물의 형태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고. 그렇죠. 표절을 그렇지만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속였을 적에는 저작권 침해는 아니고 표절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양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표절의 같은 경우는 양이 관련 없습니다. 무조건 남의 걸 갖다 쓰고 내 것처럼 하면 표절이다. 무조건 표절입니다. 네. PSS 2232님도 다른 책에 다른 사람의 책 단 한 단락을 쓰더라도 전 표절이고. 출처 표시를 안 했으면 네, 안 했으면 표절이. 표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건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 책임은 저해될 생길 수가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질문의 행간을 읽어보면은 그 단락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네. 단락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채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의견 제시를 할 때 남의 것이라고 안 밝히면은 그게 의견으로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아마 출처 표시는 하신 게 아닌가. 뭐 네, 그렇게 그러면 예측은 저런 됩니다.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네, 전혀 알겠습니다. 문제 없다. 네, 또 그다음에 아까 그 교육 목적 이용에 대해서 네.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육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작권법에 그런 예외가 있어요. 아, 그래서 예, 대학에서 교수님 거 카페에서 학생들끼리 나눠서 책을 만들어서 본다. 음. 갱지에다가 네. 그거는 문제가 없다. 뭐 근데 꼭, 그거 꼭 교수께 아니라 근데 다른 그거- 저작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근데 그거 다른 저기 저작권. 사실은 근데 대학가에서요 네. 굉장히 그거 겁내요. 그 카페 하는 거. 대학은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네. 돈을 안 내고 해도 되는데 대학은 대학 같은 경우 교과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맞아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이하도 요즘 이제 거민정제라서 국정교과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교과서로 한 학교 학생들은 하나의 교과서를 배우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대학교는 교과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무엇이 교육용 도서고 무엇이 교육용 도서, 무엇이 학교 교육용 도서고 무엇이 아닌지를 판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타협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정한 보상금을 내면 그때만 자유롭게 무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아무튼 뭐 무조건 다 그냥 원서 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수님 책 갖다 카페에서 교수 책이든 뭐 타인의 책이든 뭐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는 그게 전부 다 저작권 침해였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보상금을 지불을 안 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상금을 지불 안 해왔던 이유는 사실 정부에서 보상금이 얼마인지 지정을 안 했었어요. 여태까지. 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그 보상금 얼마를 내라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네. 몇몇 대학들은 네.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 학교 교육 목적으로
그 교재를 카피할 수 있도록 그 보상금을 냈어요. 아. 그 학교 학생들은 원서든 뭐든 전 세계 모든 저작물 다 복제해서 써도 상관없군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보상금을 안 낸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학교들 학생들은 그 혜택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지금 복사집에서 복사하는 거 다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학교 리스트 어느 학교인지 안 발표- 물어보이시네. 네. 어느 학교예요? 아, 그건 노 코멘트. 그러니까 그 저도 그래서 안 각 여쭤봤어요. 학교에서 네. 지금 뭐 이 방송 보시는 학생분들이 음, 각 학교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제가 아마 지난 방송에 네. 뭐랄까 좀 가치가 있었다면 아마도 저작권이 항상 이렇게 우리를 그 압박하는 그런 제도로만 알았었는데 사실은 문화창달이라는 대의명분에 맞는 그런 그 저작물의 타인의 저작물의 사용은 많이 그 허용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한 거.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저작권은 무조건 엄벌을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절도 이게 엄청난 범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는 이제 맘대로 해도 된다. 네. 또는 보상금 내면은 이제 뭐 할 수 있다. 뭐 이제 참고로 그 보상금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얼마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1, 2억 내외입니다. 1억이면 비싼 거죠. 아니 학교 전체가 네. 학교- 평생? 학교 전체가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평생. 평생이 그 학교- 아니라 아니, 학교 다니는 동안 그러니까 그 학교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1년 1년에 1, 2억 정도만 내면 매년 1억인지 2, 3억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만 내면 그 학교 학생 수만 명이 전부 다 원서든 뭐든 자유롭게 적어도 있군요. 그 강의 교재로 네.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 고려대학교는 좋은 학교네요. 저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시잖아요. 고려대학교에서 제가 보상금을 내고 있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아직.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거는 그럼 어디예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지금 거기서 강의하시잖아요. 강의하고 있는데 네. 그 보상금을 정부가 지정한 보상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학교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안 냈어요. 그때는. 아직 냈다는 거를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네. 네. 근데 학교에서 1, 2억 그거 안 낼 것 같아요. 학생이 그래도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뭐 되게 꼼수 피울 것 같은데. 나한테 또 여튼, 중요한 네. 얘기 또 해주세요. 이제 정리를 해야지 되니까. 예.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그래서 또 하나는 네. 아까 이제 저작권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복제 같은 거 할 때만 네. 이제 저작권 침해다 말씀드렸는데 영화 상영하는 거는 저작권 침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보던 거를 지금 수백 명이 보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런 반대 극부 없이, 그러니까 돈을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협찬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선 영화든지 뭐든지 그 영상물을 틀어주는 것은 그건 또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아니 그거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예외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극장 같은 경우는 그 극장 관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또는, 네. 공짜로 틀어주면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영업적 이익을 그 경제적 이익은 택하지 않았어. 근데 그냥 보고 없어지는 것은 왜냐면은 그 영상물이라는 건 그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고 사라지는 건 괜찮다. 보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이건 문화 창달을 위해서 요 정도 예외는 허용해야 된다. 그렇지만 저런 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돈을 받고 극장에서 상영 중인 기간일 때 다른 데서 돈을 안 받고 틀어주는 거. 그것도 관계 없습니다. 그것도 돼요? 네. 그러면 저건 어때? 외국 영화 근데 같은 문제는 그 파일을 구할 수가 없겠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 영화는 안 되는데 외국 영화는요. 저희 집에서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집 식구들도 근데 그 파일이 몰래 PC 다운 받아갖고 애들이 이렇게 막 해석해 놓은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일이 벌써 거기서 이제 불법 복제가 네.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봤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극장에서 아니죠? 상영 중인지 상영 그거는 중일 때. 복제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복제 때문에 저작권 침해인 거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합법적인 카피를 얻어가지고 합법적인 카피를 얻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죠.
참고로 보는 건 저작권 침해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근데- 보시려면 다운 받아야 되니까 다운 받을 때 복제를 하니까 그때 저작권 침해를 그러니까-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 영화를 아주 대형 스펙타클 아니면은 되게 다운받아서도 많이 봐요. 국내 영화는 안 되지만. 그리고 거기다가 막 여러 버전으로 그 외국어 자막. 잘하는 사람들이 자막까지 다 달아놨더라고요. 그건 괜찮아요? 아니 뭐 보는 건 괜찮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다운받는 건 안 되는 거죠. 다운 받는 게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네. 그럼 구속되나요? 벌금 구속까지는 안 되고요. 네. 벌금 같은 거 나올 수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이 그 열심히 자막까지 붙여가면서 유포한 이유는 뭔가요? 외국어 실력 자랑인가요? 그건 아니고 늘 저기 동시에요. 지금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일 때. 그러니까 저작권 그러니까 복제가 그 일부 복제를 하는 거 티저, 트레일러 네.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 복제하는 것은 도리어 이제 사람 그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더 증폭시키죠. 사람들이 더 티저는 가서 보고 그렇죠. 싶어. 네네.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풀 패키지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싸이 같은 네. 경우도 그 하는 카페가 말춘 나왔죠. 동영 그러니까 그 패러디. 동영상 네. 그 갑자기 노래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을 그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유튜브에 패러디로 띄었으면 만들었어요. 말할 것도 없고 그 여러 가지 이제 패러디들이 나오는데 그 패러디들이 다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리 영상을 바꿔서 뭔가 다른 감흥을 창출해도 그 뒷배경에 나오는 음악 자체는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 음악이 주는 감흥이라는 거는 완전히 바꾸기 전에는 그 다른 감흥을 만들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네.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서 네. 대부분 저작권 침해인데 그것을 그대로 다 허락을 해버렸어요. 싸이가.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또 엄청 벌었어요. 오히려 유포시킴으로 인해서. 유포해가지고 그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패러디된 동영상을 클릭하는 횟수만큼 또 그 유튜브하고 계약을 했죠. 유튜브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패러디 동영상에 딸린 광고 배너에 대해서도 이제 돈을 받도록 네. 되고 이렇게 됐다고 유튜브가 하더라고요. 이제 광고 네. 수익을 쉐어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싸이하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복제가 무조건 그 저작자한테 뭐 나쁜 건 아니다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고. 어찌됐든 좀 마무리를 좀 하자면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대가 없는 네. 상영 네. 또 교육의 목적. 교육 목적의 복제 이런 것들 다 괜찮다는 거고 심지어는 저작권이 없는데 악의적으로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경우 도리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죠. 예를 그렇죠. 이해가 한번 가요. 저기 영상은 보여주지 마시고 그 영상 틀되 그 소리만 나게 좀 해주시죠. 소리만 나가게. 근데 뭐 누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닷컴 이런 거 자기가 홀드하고 있다가 그렇죠. 그건 이제 저작권 문제는 아니고 이제 지금 어린아이가 나왔네. 예. 아기가. 영상을 좀 옆으로 치워 주시겠어요? 아기가 나왔어요. 네. 소리는 나갔나요? 소리가요. 그 뭐죠? 예, 소리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손담비의 미쳤어라는 노래를 네. 지금 5살짜리 아이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손담비의 미쳤어 작사가 작곡가들이 있을 텐데 이 작사가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저 영상을 만든 사람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손담비의 노래를 지금 그 아이가 뒤로 이렇게 똑같이 하고 그쵸? 똑같이 해요. 손담비 노래를 그 아이가 따라하고 있고 저건 침해 같아요. 노래니까 침해 같다. 저런 경우에 지금 실제 반주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노래만 따라한 거거든요. 네. 노래 따라한 것을 지금 그냥 찍은 거란 말이에요. 네. 저런 경우는 그 아이의
아이가 저걸 불렀다라는 거. 음. 그래서 보면은 그 가사도 이제 뭐 좀 그 틀리고. 뒤죽박죽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체 다 부르지도 못하는데 못하고. 아이가 찍었다라는 그 부분이 이제 증폭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전혀 그 다른 감흥을 전달한다. 예, 예를 들어서 손담비가 저기서 이제 그 의자 섹시하게. 등판 너머로 이제 다리를 이렇게 돌리는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가사 어찌됐든 그런 동작이 그 가사나 그 곡이 전달하려는 감흥을 상징하는 건데 그 원곡이 전달하는 감흥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다른 그런 감흥을 저 영상은 전달하고 있다. 라고 저작권 침해 아니다라고 아니다. 판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네. 저 영상을 보고 그 저작권 그 미쳤어 저작권을 위탁 받은 곳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저 동영상을 내려달라라고 해서 실제로 동영상을 내렸어요. 삭제를 합니다. 네. 이 관련 포털사에서 네. 그것이 저작권의 악의적인 행사다라고 해서 저분이 네. 그 오히려 동영상을 거꾸로. 올린 분이 손해배상 소송을 아, 저작권자 한치 사실 이제 있어요. 저작권 위탁업체인데 네. 위탁업체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깁니다.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배경화면 좀 바꿔주시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내가 했다고 또 무조건 할 수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할 만한 게 아니면 그거 함부로 주장했다가 주장할 수도 없는 도리어 당할 소송을 수도 당합니다. 있군요. 네네. 네. 배경이 인터넷법 클리닉. 클리닉. 저희 학교에서 저 학생들하고 네. 그 이렇게 저작권에 관해서는 너무 어려워. 저 밑에 Q&A가 있네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그 상담 좀 사례도 있고. 우리를 억압하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또 자료 부분도 네, 있네. 네. 잘만 알면.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하고 네. 그리고 저희 실제로 그래서 인터넷법 네. 클리닉이라고 만들고 저기 이제 어드레스가 따따따 점 뭐죠? 인터넷 로 클리닉 인터넷 로 클리닉 그래서 .org입니다. ORG요. 네. 저희 고려대학에 사는 거군요. 네, 네. 교수님이. 네, 그래서 Q&A도 있고 상담 사례도 있고 상담 신청도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다 일로 물어보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물어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쓰고. 네, 그래서 저작권을 우리 몸을 억제는 감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 그것을 오히려 잘 쓰면 네. 남이 만들어 온 것도 제2의 제3의 새로운 창작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괜히 그동안 쫄았네요. 네, 쫄지 되게 마시죠. 쫄았었어요. 알았습니다. 구정 잘 보내시고요. 네, 구정 구정 지나고 잘 나서 보내세요. 그 국정원 여직원 사건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